안녕하세요. AWS에서 기술 파트너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적인 데이터 전략 수립과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현대적인 데이터 전략, 현대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구축 이후 발생하는 챌린지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데이터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라는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게 고민하시고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인 코비드-19로 인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볼륨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로 다시 엑사바이트의 크기로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가시 데이터 분석 접근 방식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볼륨이 충분히 확장되지도 않은 것은 물론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느리고 비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들의 종류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비정형 데이터와 실시간성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는 주로 배치성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소스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구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거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는 주로 경영진들이나 소수의 스텝 멤버들이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접근과 활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데이터의 사용자와 요구사항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일 솔루션으로 구성된 레거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에서는 가용성과 확장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런 새로운 데이터 사용자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인사이트와 활용하려는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온프라미스의 레거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은 클라우드 베이스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면서 비즈니스에서는 즉시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여전히 즉시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도메인과 비즈니스를 결정하는 사용자들과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격리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없이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제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소스의 양과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데이터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곳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전략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데이터 전략도 디지털 전환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데 기술적 요소들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소수의 사용자만이 데이터를 활용하던 과거와 달리 데이터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르는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 전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조직도 오랫동안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거대 기업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시기에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새로운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앞에 서서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방향성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민첩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일회성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전략의 수립의 목적은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시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를 도입하면서 이 부분을 망각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도 과거에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로드맵과 청사전이 없이 하우투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의 전략의 목적이 무엇인지, 데이터 전략이 가고자 하는 방향, 데이터 전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데이터 전략의 수립의 목적은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전략을 통해 과거에 풀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또는 새로운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첫 번째와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두 가지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규제의 대상으로 규제를 지키지 못하면 심각한 페널티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경영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예로는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입니다. 2018년에 시행된 GDPR은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중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여합니다. 이렇듯 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으로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데이터의 또 다른 특성은 데이터는 활용의 대상입니다.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과거에 발생했던 일의 원인을 밝혀내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서 기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대상이 아니고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데이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간혹 데이터를 보호하는 대상으로만 고려가 된다면 데이터 활용의 제한을 받아 제대로 효과를 얻기가 힘들고 데이터 보호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활용으로만 고려가 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GDPR 등 각종 컴플라이언스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데이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데이터를 소비하는 데이터 소비자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데이터가 생산되는지,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는 영역과 어떻게 데이터를 소비하고 있는지, 어떤 주기의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의 소스의 종류나 양 자체가 많지 않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이 한눈에 확인이 가능했으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고 있고 데이터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데이터 도메인들이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중앙에서 하나의 팀이 통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조직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유입되는 경우 찾기가 어렵고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를 보호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 활용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유입되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애질리티가 떨어지는 원인은 주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데이터 소스가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메쉬나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 개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기업이 이를 고려해서 설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많을 수도 있고 한눈에 파악될 수 있을 만큼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기업의 방향성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입니다. 앞서 고려사항을 수립하면서 이를 완성시킬 기술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모든 전략을 수립했지만 이를 수행할 기술과 인력이 없다면 의미 없는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술을 정의하고 도입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을 채용하고 기술을 내재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힘을 빌려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모든 기업이 기술을 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외부의 힘을 빌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과 방향성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도 필요한 기술만 내재화하고 나머지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파트너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지니어를 채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용을 하되 정말 기업에 필요한 부분에 핵심 인력을 채용하고 채용 뒤에도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이 IT 기술에 포커스되어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내재화해야 하지만 제조업 등 다른 영역이 핵심 역량이고 IT 기술이 주요 핵심 역량이 아니라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만으로 내재화를 축소시키고 외부의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 기업의 핵심 역량이 IT 기술로 변경이 된다면 내재화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 역량도 존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역도 존재할 것입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와 방향성, 로드맵, 타임라인을 고려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 영역에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AWS는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은 데이터 전략의 부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빠르게 현대화된 데이터 아키텍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데이터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데이터량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데이터 저장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달리 데이터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배치성이 아닌 실시간성이 필요해지고 분석에 필요한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솔루션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레가시에서 단일 데이터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니 클라우드에서도 그렇게 활용하시는 고객도 존재하는데 AWS에서는 다양한 목적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와 목적형 데이터 서비스들 사이에 원활하게 데이터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단일화된 가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다양해지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된 가버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능도 좋아야 하고 비용도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현대적인 데이터 아키텍처를 AWS와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장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의 경우 아마존 S3로 시작합니다. 아마존 S3는 다양한 스키마와 구조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대화형 쿼리 서비스인 아테나를 지원합니다. 고객은 데이터 레이크 외에도 아마존 EMR,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같이 목적에 맞게 구축된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해 서버리스 데이터 통합 서비스인 AWS 글루를 사용합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모든 데이터의 보안 및 거버넌스를 관리합니다. 각각의 데이터 서비스들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AWS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 가용성, 보안 및 유연성이 뛰어난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아마존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하면 파퀴트, ORC, 에이브로 등과 같은 오픈소스 표준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단일 장소를 제공하여 모든 데이터에서 더 쉽게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S3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 가용성 및 확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최고의 보안, 규정 준수 및 감사 기능을 갖추고 있고 최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9의 내구성을 제공하며 분석을 위한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분리되어 있어 비용과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많은 경우 목적에 맞는 최적화된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의 데이터 서비스로 모든 것을 커버하고 성능과 기능을 타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고객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 서비스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당시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성능이나 기대치가 낮아서 목적에 맞지는 않지만 익숙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 케이스입니다. AWS는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목적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해 동급 최고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성능, 기능 또는 규모에 대해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분석 사용 사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형 쿼리 서비스인 아마존 아테나,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지원하는 아마존 EMR, 대규모의 로그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 및 분석하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아마존 키네시스와 아마존 MSK,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레드시프트까지 이외에도 많은 목적에 맞는 데이터 서비스를 AWS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AWS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제공하므로 데이터 레이크와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AWS 글루는 분석, 기계학습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쉽게 준비해 줄 수 있는 서버리스 데이터 통합 서비스입니다. AWS 글루는 시각적 인터페이스와 코드 기반 인터페이스를 모두 제공하여 데이터 통합을 쉽게 만듭니다. 사용자는 AWS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찾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현대 분석 아키텍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고객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 관리 및 감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는 모든 시스템에서 보안, 액세스 제어 및 감사 추적을 관리하는 것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 및 목적형 데이터 서비스 모음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스템과 많은 수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액세스 제어 목록과 감사 정책을 수동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레드시프트, EMR, 아테나 및 세이지메이커와 같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시행할 수 있는 단일 장소를 제공하여 이를 더 쉽게 만듭니다. 비용과 성능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신속하게 저장, 변환 및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성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자체 조정 시스템을 통해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3배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므로 최적의 성능을 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최대 10배 빠른 속도를 달성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하드웨어 가속 캐시인 레드시프트용 어드밴스드 쿼리 엑셀러레이터를 도입했습니다. 빅데이터 서비스인 아마존 EMR에서는 아파치 스파크, 아파치 하이브, 프레스토 DB에 대해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는 최적화된 런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파크 3.0의 경우 아마존 EMR은 오픈소스 스파크보다 1.7배 더 빠르게 작업을 실행하고 프레스토 DB의 경우 EMR은 쿼리를 최대 2.6배 더 빠르게 실행합니다. 아마존 S3 지능형 계층화를 사용하면 고객은 데이터 레이크의 스토리지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그래비톤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일반 워크로드에 대해 25.7%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현대화된 데이터 전략과 현대화된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이후 데이터 사용자가 늘고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객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데이터 레이크의 챌린지를 듣게 됩니다. 데이터의 공유나 검색이 어렵다.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 우리 조직은 왜 데이터를 프로덕트로 취급하지 않을까? 경영진 리더십 목표와 비즈니스의 결과물 사이에 갭이 있다.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다.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고 다른 이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데이터 아키텍처는 복잡하고 모놀리틱하고 변화에 느리다. 우리 내부 규정은 어떤 걸 공유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서로 다른 비즈니스 유닛의 모든 요구사항을 맞추기는 어렵다. 나의 팀은 다른 팀으로부터 분리된 고유의 데이터셋, 데이터 파이프라인, 저장소가 필요하다. 데이터를 공유한다면 컨트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챌린지들이 생기는 건 데이터의 활용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등장하고 좀 더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메쉬,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가 최근 등장했고 데이터 패브릭은 데이터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데이터 패브릭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데이터 메쉬,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데이터 메쉬,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여러 단어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는 우리는 어떤 걸 도입하는 게 맞는지.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솔루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 메쉬나 데이터 패브릭은 아키텍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데이터 메쉬나 데이터 패브릭을 적용하기 위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 메시나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힘들여 구축했던 걸 다시 초기화해서 재구축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 메시는 도메인 지향 소유권, 제품으로서의 데이터, 셀프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 및 유니파이드 거버넌스의 4가지 주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도메인 지향 소유권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비즈니스 부서 또는 단위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로 문화적, 조직적 관심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EA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분석에 필요한 기술 체계를 통합할 필요 없이 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셀프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기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을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데이터의 메타 정보만 이용해 필요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패브릭은 최근 가트너를 통해 중요한 기술 트렌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셀프 서비스, 데이터 통합을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이터 메시와 달리 통합된 데이터 오너십과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메시 모두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 아직 정확하게 개념 자체가 확립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 다 유니파이드된 거버넌스와 셀프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상품화에 대해서도 일부 데이터 패브릭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조금 더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데이터 패브릭은 통합되어 있고 데이터 메시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데이터 패브릭에서 데이터는 수집해야 할 자산이고 데이터 메시는 데이터는 공유해야 할 상품입니다. 아키텍처적으로 데이터 패브릭은 통합되어 있고 데이터 메시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경우 데이터 패브릭은 탑다운 방식을, 데이터 메시는 연합 거버넌스를 제공합니다. 큰 차이점은 데이터의 오너십이나 아키텍처를 중앙화할 것인지 분산화할 것인지에 가장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중앙화하는 것이 유리하고 대규모의 회사에서는 분산화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데이터 거버넌스와 같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 데이터 리니지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데이터 계보 또는 데이터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생성으로부터 변경, 이동, 활용 주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셀프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더욱 중요시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의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 기술의 도입 속도도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 개념들은 상업적 마케팅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전략을 세우고 데이터 아키텍처를 도입할 때 기업이 처한 환경과 미래 비전을 고려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도입하시면 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주로 개념적인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통해 도입한 데이터 분석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같이 방치되거나 다시 비용과 시간, 인력들을 투입하여 재구축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30분의 시간 동안 많은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과 기술적인 내용들은 직접 대면 미팅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가 있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또는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리소스 허브에 접속해 보세요. 혹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본인의 속도에 맞게 학습이 가능한 자습형 AWS 디지털 교육에 접속하여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및 개발 관련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업계에서 인정받는 AWS 자격증과 학습 여정을 계획할 수 있는 로드맵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